4.7 재보궐선거 이제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선거가 임박할수록 여야 후보 측에서는 네거티브 공세가 활발해지죠. 이 네거티브 공세, 실제 선거에 도움이 될까요? 이동석 기자와 백브리핑에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석 기자, 요즘 보니까 거친 발언들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발언들 있어요? 네, 여야 모두 막말성에 가까운 발언들을 현재 쏟아내고 있습니다. 막말성에 가까운 발언이요? 네, 먼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화제에 올랐는데요. 윤 의원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4월 7일 날 쓰레기를 잘 분리수거하셔야 됩니다. 내곡동 땅 있는 거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 거짓말하는 후보 쓰레기입니까 아닙니까? 네, 박영선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선 윤호중 의원의 발언 듣고 오셨는데요. 일단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쓰레기, 분리수거와 같은 발언을 하면서 오세훈 후보를 굉장히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야, 이 쓰레기라 참 발언이 엄청나게 센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발언들은 오세훈 후보 측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증 치매 환자라고 말했던 오세훈 후보, 그러니까 지칭했던 오세훈 후보죠. 네. 또다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는데요. 오세훈 후보가 어떤 발언했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빈부격차도 해소 못하고 주택 가격 오르는 건 정말 그거는요. 천추에 남을 큰 대역 죄라고 해도 그거는 과언이 아니에요. 네, 천추에 남을 큰 대역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을 이렇게 지적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쓰레기라는 발언에 천추에 남을 대역죄라는 발언에 참 어떻게 보면 진짜 막말성 발언이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 와중에 국밥 논쟁은 또 뭐예요? 네, 정치인이 국밥을 먹는 모습 굉장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많이 봤어요. 네, 이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도 국밥이 어김없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바로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사진인데요. 혹시 이쪽 보시면 MB 아바타인가? 혹시 요즘 유행어 아십니까? 네, MB 아바타냐 이런 모습을 공개한 건데요.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에게 이명박 대통령의 모습이 보인다 이런 겁니다. 이 국밥 먹는 모습이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군요. 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도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지상욱 여의도 연구원장이 SNS에 또 사진을 올렸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박영선 후보가 국밥을 먹는 모습을 공개한 겁니다. 민주당의 논리라면 문재인 대통령과 박영선 후보도 MB 아바타 아니냐 이런 걸 꼬집은 셈입니다. 이제 앞서 얘기했던 이 막말성 발언들 그리고 이런 국밥 논쟁들 다 이게 이제 네거티브 공세인 거잖아요. 네. 이 네거티브 공세가 이 선거 전에서는 얼마나 도움이 되길래 이렇게 계속해서 네거티브 공세질을 하는 거예요? 네, 일단 도움이 될지는 선거 결과를 계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렇죠. 네, 네거티브 공세마저 우리 당에게 굉장히 이득이 된다. 모든 정치인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기는 한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전문가가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선거에서 네거티브 공세를 하는 거는 실제로 유권자들에게 좋은 정보를 주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고 오히려 지고 있는 쪽이 상대방에게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선거에서 도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선거 연구하는 사람들의 일반적 견해라고 봅니다. 네, 전문가들은 정치인의 네거티브 공세가 자칫 유권자들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다. 그러면서 투표를 하지 않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면서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는데요. 결국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그만큼 정치인 인식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유권자들이 듣고 싶어 하는 건 눈살 찌푸려지는 막말이 아니라 우리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까 하는 그런 정책임은 분명할 겁니다. 자,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윤 대표님, 지금 이동석 기자 백브리핑으로 해서 이제 네거티브 공세 들어봤는데 이 선거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네거티브 공세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요즘 우리 유권자들 이 네거티브 공세에 넘어가는 유권자들이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옛날보다는 좀 유권자들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뭐 쉽게 넘어가지는 않는다고 보지만은 지금 선거에 임박한 쪽에서는 이제 정책을 내봤자 잘 먹히지는 않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그 효과가 좀 극대화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아주 그 오랫동안 각인이 되는 미담은 아무리 얘기해도 금방 잊혀지는데 이렇게 투기꾼이다 이런 식으로 그 충격을 주는 쪽으로 하면은 각인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좀 그걸 좀 노린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지금 민주당 쪽에서 지금 네거티브는 아무래도 좀 더 세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조직력이 민주당이 강하잖아요. 네. 서울시의 그 구청장 서초구만 빼놓고 전체고 시의원도 대부분인데 네거티브를 통해서 저변에 있는 조직이 좀 움직이자, 지지층이 좀 결집하자, 뭐 이런 호소하는 게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무당층, 부동층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무당층이 지금 오세훈 시장 쪽으로 좀 많이 가 있어요. 여론조사 결과를 그렇죠. 보면 좀 그렇죠. 네. 여론조사 보면은 50.9%가 오세훈 시장한테 가 있고 박영선 후보한테는 17%가 지금 무당층이 지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당층 입장에서는 난타전이 돼서 이전 투구가 되면 아우 다 싫어. 나 투표 안 할 거야. 뭐 이런 효과도 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거티브가 지금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우리 그 정치 발전 측면에서는 저게 좀 얼마나 옳으냐. 지금 자칫 네거티브가 정권 심판론을 그러면은 또 확장시키는 그런 면도 있거든요. 그 투기 내곡동 투기 얘기하면은 오히려 그럼 LH 사태가 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역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민주당 같은 경우 박영선 후보는 개인적인 브랜드 인지도도 있고 비교적 그 인기도 있는 편이거든요. 박영선 후보의 장점 이거를 좀 더 부각하는 쪽으로 좀 나가는 게 더 승산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대통령도 지금 정권 심판론이 많으니까 대통령도 뭐 국정을 좀 변환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더 좀 승부가 빠른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야 후보 모두 네거티브보다는 본인의 브랜드 그리고 본인이 가진 강점, 정책들로 승부를 봐야 한다. 네. 자, 이 관련해서요. 어제 이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과 관련해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어떤 의혹, 어떤 새로운 의혹이 제기가 된 거예요? 네, 일단 오세훈 후보 지난 16일에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었습니다. 나는 서울시장 할 때 그 내곡동 땅의 존재도 모르고 위치도 모르고 그리고 나는 그 위치를 지금도 모른다라고 글을 올렸었는데 네. 그런데 이 내곡동 땅을 경작을 했었던 사람이 오 후보가 땅을 측량할 당시에 같이 왔었다라고 그리고 밥도 같이 먹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고 오시죠. 그 선글라스 끼고 키 큰 사람으로 한눈에 이 오세훈 씨구나 금방 알거든. 키가 그 한 1m 큰 83, 4될 겁니다. 자네 혹시 그 오세훈 씨 그때 온 거 기억난가? 아, 알죠. 그 하얀 백바지를 입고 선글라스 끼고 처음에는 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그 건너로 밥 먹으러 갈 적에 그 차를 타고 건너갔던 기억을 새삼 되살려냈고 또 그래서 이제 더 정확해지더라고요. 아, 그때 그 집이 원래 그전부터 생태탕을 잘해서 생태탕을 먹은 기억이 나요. 그리고 밥을 약간 1시간에 걸쳐 먹었어요. 제가 더 분노를 느낀 것은 그 장애인 사람 그때 당시 한 번 본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비싼 사람 놔두고도 그 사람 딱 짚어내. 왜? 그 사람을 이번에 목소리를 들어볼게 옛날 목소리가 똑같더라고요. 네, 지금 들어보시면 오세훈 후보는 유명한 사람이라서 한눈에 딱 알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밥을 1시간에 걸쳐서 먹었고 심지어 생태탕을 먹었다, 같이 먹었다라고까지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같이 들으신 그 목소리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 측정했을 당시, 그러니까 본인이 오세훈 후보를 만났을 땐 2005년이었었는데 2004년에 17대 총선, 그때 총선 때 오세훈 후보가 불출마를 선언해서 그걸 두고 참 잘했다, 큰 마음 먹으셨습니다 라고까지 내가 얘기를 한 기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 기자, 그럼 네. 이런 새로운 의혹 제기, 오세훈 후보는 뭐라 그래요?
네, 오세훈 후보는 현장에 갔던 게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큰 처남이다라고 내가 현장에 가지 않았다? 네,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도 진행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뭐라고 했는지 얘기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처가가 2남 2녀인데 그 큰 처남이 그 현장에 갔었다 그래요. 그곳에 당시에 그 측량 관련 그 현황 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누가 측량을 의뢰했는지 또 현장에 누가 입회했는지가 다 기록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보 공개 청구를 오늘 중으로 합니다. 서류가 나오면 그걸로 모든 게 다 해명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저희 처가 땅에 불법 경작을 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내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필요성 때문에 측량을 한 거거든요. 측량을 하게 된 원인이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다 시장되기 전에 얘기죠.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오세훈 후보는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측량을 하는데 현장에 자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질은 LH투기처럼 정보를 알고 매입한 땅이 아니라 40년 전에 상속받은 땅인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지금 이 라디오 인터뷰를 진행을 한 건데요. 이 오 후보는 현장에는 큰 처남이 갔었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에 측량과 관련해서 현장에 누가 갔었는지 이게 기록으로 남아있는 서류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정보 공개를 청구를 할 거다. 그러면 이 서류가 나오게 되면 뭐 해당 의혹은 가실 거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인데요. 다만 이 정보 공개 신청을 하는 경우에 이 서류가 나오기까지 그 약 10일 정도는 걸리거든요. 그런 만큼 이 정보 공개 청구를 한 이 결과물이 이 선거일 이전까지 나오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오세훈의 내곡동 측량 관련 보도가 허위라면서 이 해당 언론사에 대한 고발 조치를 시행한 상황입니다. 서류를 보면 내가 간 게 아니란 게 다 나온다. 그런데 그 서류는 오래 걸리기 때문에 투표하기 전까지는 공개되기가 좀 힘들다. 네, 좀 빨라도 4월 9일 정도에 나올 걸로 보이는데 선거가 4월 7일 날 실시가 되니까 그 이전에 좀 결과를 확인해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자, 그럼 김은미 기자. 역시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 가지고 총공세를 벌일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총공세 사퇴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퇴하라? 네, 구체적으로 왜 사퇴를 하라고 하는 건지 먼저 같이 영상 보고 오시죠. 오세훈 후보 측은 주민들이 본 사람은 오 후보가 아니라 큰 처남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교수인 처남의 사진을 보면 오세훈 후보와는 인상과 체형이 완전히 다릅니다. 측량이 끝난 뒤 인근 식당에서 함께 점심을 먹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처럼 증언이 구체적인데도 또다시 어설픈 거짓말로 진실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는 모르쇠 형태로 서울 시민을 기만하려는 것입니까? 본인이 공언한 대로 서울시장 후보직에서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들어보시면 본인이 한 말 때문에 네가 한 말 그대로 지켜라. 너 거짓말했지? 사퇴해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이쯤 되면 오세훈 후보가 대체 뭐라고 했길래 사퇴하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오세훈 후보의 얘기도 같이 한번 들어보고 오시죠. 땅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명이 없다면 야권 선거에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아서 혹은 제가 어떤 부당한 압력을 가했던 것을 경험한 서울시 직원이나 SH공사 직원은 바로 양심 선언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바로 후보 사퇴하겠습니다. 네, 지금 들어보시면 그 지난 16일 안철수 후보랑 당시 이제 단일화 토론회를 할 때 이 내곡동 땅에 대해서 내가 내곡동 땅에 대해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를 했다고 한다면 나는 바로 후보를 사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앞서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내곡동 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다가 측량 현장에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건 또 비겁하다라고 이렇게 받아쳤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보면은 엄밀히 말하면 이 측량 현장에 있었다 없었다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라는 거랑은 좀 결이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앞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거 있죠. 나는 서울시장일 때 내곡동 땅이 있었는지 존재도 몰랐고 위치도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 경작인 불법이든 아니든 그 경작인이
그 측량 현장에 오 후보가 있었다라고 말한 게 맞다고 한다면 어쨌든 김태년 원내대표의 말처럼 거짓말을 한 것만은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지금 선거 기간 내내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총공세를 하는군요. 네. 반면에 야권에서는 이 정권 심판론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이 여권에서도 이와 관련한 위기감이 조금 번지는 것 같은데요. 윤지영 기자. 네. 이 박영선 후보 캠프에서 대변인 했다가 이제 사퇴한 고민정 의원이요. 네. 최근에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포착이 됐던데 이게 어떤 연유에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모습인데요. 이 박영선 후보의 지지 유세 중에 유권자에게 안겨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직접 SNS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권자가 응원합니다. 지치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힘내서 서울시를 꼭 지켜요. 라는 말과 함께 자신을 안아줬는데 그게 자신이 하고 싶었던 말을 들어서였는지 이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고민정 의원은 앞서서 남인순 의원과 진선미 의원과 함께 이 박영선 후보 캠프에서 활동을 하다가 박원순 전 시장 성폭력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칭한 이 일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캠프에서 물러나게 됐는데요. 이후에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광진구에서 주민들에게 이 박영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상황입니다. 이 해당 게시글에 대해서 누리꾼들의 반응은 반반으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 응원과 지지를 보내는 댓글들도 상당수 발견이 됐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고 의원이 피해 호소인이라고 칭했던 이 피해자를 이렇게 안아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자, 지금 여야 캠프들 아마 매번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향후 뭐 전략이라든지 이런 걸 참고를 할 겁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어쨌든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에 앞서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많습니다. 윤지 기자.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저 여론조사 믿으면 안 된다, 뭐 경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온다면서요. 네, 경계령을 내는 인물 바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관련해서 목소리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20% 차이가 다 유지는 안 될지도 몰라요. 안철수의 지지표가 한 22%가 돼요. 그 흔히 얘기하는 안철수의 중도표인데 중도표. 이제 단일화를 했다고 해서 그 표가 다 넘어오진 않는다고. 많은 수, 예를 들어서 내가 보기에 한 3분의 2는 오세훈이한테 오고 3분의 1은 박영선한테 하고 그렇게 될 거예요. 한 5, 7% 차이 정도로 5에서 7% 우리가 승리할 거라고 봐요. 네, 실제로 여론조사와 선거의 결과가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6년 4.13 총선 때를 보면요. 이 당시 여론조사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그때 당시에 정세균 후보에게 20% 가까이 앞서는 걸로 조사가 됐었는데 실제 이 투표함을 까보니까 득표율 차이는 정세균 후보가 10% 이상 더 벌어져서 당선이 됐던 일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잘 나오는 여론조사에 안주하지 말고 좀 경계해야 된다. 이런 경고의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당에서도 지금 여론조사는 실제 결과와 다를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박영선, 오세훈 후보 첫 TV 토론회가 있습니다. 불꽃 튀는 토론이 될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